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오늘은 일요일날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전 11시 55분이 되네요. 자, 오늘 일단 삼부토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많으신 게 있는데, 일단 시장에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영업정지가 걸린다 만다. 요거는 일단은 차치하고요. 요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좀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자, 2020년도에 최고가를 돌파했던 이 종목이, 그쵸? 최고가는 아닌데요. 굳이 따지면. 자, 이때가 언제였나요? 예. 대략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리바운딩이 나오는 구간이었고, 기본적으로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호황기였어요. 그때 이 토건이란 종목도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부분에 이낙연 씨 관련된 테마도 섞여 있었죠. 이낙연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다 보니 요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주가의 등폭이 심했죠. 근데 요 부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여기까지 갔었죠. 뚫지 못했죠.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종목 자체는 강한 트렌드가 작용하는 구간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항상 이 부분에 막히는 그런 구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거래량 자체는 일단 소화는 시켰습니다. 소화는 시켰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종목이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트리거, 도화선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게 지금 모자라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낙연 씨 등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의 발언, 그리고 지지율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움직이는 거는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으로 움직였었다라는 건데 오늘 다룰 주제는요.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지금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건 불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021년도 요 부분에서 좀 작년이죠. 작년에 움직였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자. 그쵸? 뭐 한미글로벌 이런 게 5배씩 갈 때, 그리고 또 방한한다, 우크라이나 간다. 그리고 실제로 이 종목에 대해서 자꾸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크라이나 관련주 맞아요. 실제로 어느 시,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안에서 어느 시, 뭐 마우시, 무슨 시, 여기에 MOU를 한 건 맞아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어떤 조건이 형성되게 되면 우선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개념만 받아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종목 보게 되면 나름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죠. 근데 오늘의 다룰 주제를 좀 미리 말씀드리면 1번. 과거 이 종목이 움직였었던 이유 말씀드렸죠? 이낙연 씨, 그리고 건설업계, 호황. 그쵸? 이 당시에 제가 필드에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대우건설부터 시작해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신고가를 났을 때요. 이해되시죠? 맞물려 있었고 2번 최근에 움직였던 건 우크라이나. 그러면 영업정지 필요 없다는 말인데 지금 무슨 타겟으로 해서 이 종목을 찍고 계세요? 라고 저한테 이제 반문을 하겠죠. 자, 3부터 거는요. BYD라고 하는 지금 상장 회사가 대주주로 있다. 지분 17%를 보유했다가 10%로 현재 줄인 상태다. 담보권이 실행되면서 그랬던 거고, 과거에 휴림 로봇이라고 하는 애들, 그쵸? 얘네 6% 이상의 주주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필드에 있을 때라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만일에 여러분들 좀 바쁘신 분들은 제가 이거 정리를 했거든요. 삼부토건 DYD 주가 매도일. 이게 왜 정리를 했는지 아세요? 자, 이날 주가가 여기까지 1,000원까지 있다가 우크라이나든 뭐든 올라갔다가 뭐가 형성이 됐다고 했죠? 진정으로 오른 건 요겁니다. DYD가 매도하는 날이죠. 그쵸? 최대 주주가 매각하는데 왜 그게 호재예요? 라고 하는데 일단 이 기업은 작지 않은 기업이에요. 6천억이 넘어. 6천억이 넘는데 매출은 3개년도 적자. 자, 이 뜻은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자, 이게 거래소 코스피 종목이죠. 코스피 종목은 자, 바쁘신 분들은 이 자료 받아가시면 돼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3부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이 자료 일정대로 DYD 매도일이 있어요. 그쵸? 자, 결론적으로는 이게 정확한 타점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피해갈 건 피해 가시자고요. 그쵸? 요 낙폭 작지 않아요. 하루에 30%, 20%, 그리고 15%. 8월에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당한 영업정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차치하고 어떤 조건이 되냐라고 한다면 거래소와 코스닥의 기준이 있는데 거래소 뭐예요? 매출만 잘 나와도 기본적으로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상장할 때도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영업이익이 발생되거나 바이오 기업처럼 어떠한 그쵸 진행 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기술 특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 종목과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시총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뜻을 하냐면 매출만 영업이익을 차치하고 매출만 어느 정도 기준에 속한다고 하면 거래소로 이전 상장할 수 있는 기준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얘네들 매출액은 꽤 좋아요. 시가총액 6천억인데 매출은 대략적으로 6천억. 근데 영업이익이 꽝인 이유가 뭘까요? 저도급이라고 하죠. 싸게 받아와서 그래요. 네. 즉, 지금 르네상스나, 요런 삼부. 이 트렌드, 이름이 있죠. 그래도 나름 유명하죠. 왜 그러냐? 태생이 1955년도인데, 이때 당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누가 있죠? 군사정권이 있고, 그리고 현대라는 게 있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이명박 씨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 기업은 사실 지금의 여당이었어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는 발전소부터 댐, 항만 요쪽으로는요. 나름 그 과거엔 정말 베스트 안내 드는 기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현대와 함께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너가 바뀌기 시작하고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가 문제라는 거죠. 이낙연 씨 동생을 앉혀놓고 정치 테마주로 엮이고 지금은 누구로 엮여 있어요? 그쵸? 이건희 씨와 엮여 있죠. 자, 이게 참 이런 부분이 생겨서 과거에 검찰총장이 봐줬다 3번이나. 그쵸?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노이즈가 생기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모든 논란을 피해갈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특정적인 부분에 저도급 싸게 수주를 받아라라는 통정이 있었다는 부분이 합리적인 근거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DYD 얘네가 지분을 매각하기 이전까지는 올라가죠. 이렇게. 근데 결론은 뭐예요? 빠질 때는 다시 원점 밑으로 내려오죠. 반드시 이 자료에 일정을 담아놨어요. 왜냐하면 한영 회계법인인데 지금 DYD가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도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래요. 그 날짜를 적어놨으니까요. 절대 오른다고 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아시죠? 바로 이 자료 일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제가 글씨를 좀 못 쓰죠.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사실 3부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왜 대주주가 파는데 주가가 어떻게 그 전엔 오르고 빠지나요? 자, 그 뜻은 뭐냐면 얘네들이 DYD라고 하는 애들이 성질이 좋은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겁니다. 아까 휴림 로봇도 말씀드렸죠. 자, 한번 볼게요. 그쵸? 어떻나요? 썩 좋아 보이는 그림이 아니죠. 재무제표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많이 등장한 사람이 나오네요. 이일준 회장. 이해되셨나요? 예, 과거에 삼부토건 해먹었던 사람. 690억짜리 업체네요. 자, 그리고 오늘 내일 하겠네요. 여기서부터 아시겠죠? 얘네가 파는 게 어떻게 기대감으로 가지만 실제로 팔았다라고 나왔은 다음부터는 주가의 조정을 나온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휴림로봇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과거에 휴림로봇이 지분을 6%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팔았다고 하니까 급락이 나왔어요. 요거 다 맞고 싶으세요? 아니면 피하고 싶으세요? 그쵸? 오늘 내일 하는 기업이에요. 그쵸? 자, 반드시 이 자료대로 일정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이 종목이 정말로 영속적이냐라고 한다면 영속적이에요. 왜 그러냐? 업력 자체가 1955년도부터 이어지고 있고 매출은 발생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꽝이다. 이거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뭐 크레인 사고 때문에 소송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난히 넘어갈 겁니다. 왜? 지금 정치권의 칼이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리고 어디다? 이건희, 김건희인가요? 예.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다 넘어갈 거예요. 그 타겟을 잡지 마세요. 예,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일정 적어놨어요. 즉 DYD는 더 팔 거다 안 팔 거다? 팔 거다. 왜? 상상인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질이 안 좋은 저축은행이에요. 왜? 담보권을 행사해서 무조건 주식을 팔아서 이렇게 받아내는 애고, 보통 오늘 내일 하는 거는 명동사채를 달려간다고 있죠. 왜? 명동사채는 쓰레기도 받아준다. 다만 질권을 설정해서 바로 다음날 조금만 빠지면 하한가에 밀어버린다. 그리고 누가 있죠? 은행, 증권, 회사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 해도 대주주 요건을 보고 얘가 어떤 성질의 대주주인가를 판단해서 100억을 맡긴다고 하면 15억밖에 안 해준다. 최장. 근데 적자 회사다라고 하면 또 안 해준다. 다만 1955년도부터 매출은 나오고 있고 얘네들이 실제로 어떤 건설, 항만, 발전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빌려주긴 하겠죠. 불안불안한 상태에서는 회계, 재무, 리스크 관리 팀에서 다 막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오늘 내일 날 기업은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 보유하신 분이든 과거에 6천 원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자료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8월 한 달 동안만 해도 변동성. 지금 지나고 보면 여기서 정말 많이 올랐구나. 1,000원에서 3,500원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업이 바뀐 게 없는데. 빠질 수도 있죠. 빠질 수도 있죠.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식타짜는 그걸 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지 여러분들을 선동해서 간다 빠진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정대로의 이 중간중간 과정을 보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더 잘하실걸요. 하루에 어떻게 됐죠? 16% 오르다가 마이너스 5%에 끝나버리고 쭉 해서 5일선 타는 듯 했더니 이런 변동성 크죠? 크죠? 자, 이런 거는 피해 가시자고요. 일정대로만 가시게 되면 어떻게 한다? DYD 지분 매각일. 그쵸? 그 부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3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만일에 보유 현금을 좀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단기 거래라는 걸 좀 만들어 봤어요. 자, 단기 거래가 뭐냐면 제가 일요일인데 제가 쉬질 못하고 있네요.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는 저 삼부토건에 대한 부분은 타점, 일정만 아시면 되잖아요. 근데 현금을 보유할 때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도 있을 거고. 금요일입니다. 자, 원익 P&E 시초가 매수 1,500원의 절반 매도, 절반은 보유하자. 초전도체 관련 낙폭과대. 그죠? 기타 법인 수급 유입, 개인 반대 매매가 일어난다. 자, 포인트가 뭐예요? 시초가 매수죠. 8시 50분에 보내드립니다. 오전 8시 50분 장 열리기 전에 그때만 확인하시면 되고 1차 목표가는 1,500원 그리고 반은 보유해보자. 이유를 말씀드리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거. 개인 반대 매매 초전도체 관련 낙폭과대. 자, 함적인 근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그쵸? 이날 초전도체 관련 테마가 전날 2시 22분에 흘러나왔어요. 그쵸?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금요일 날은 몸이 안 좋아서 리딩방 운영 못했다. 그래도 8시 50분까지는 문자 드린 건 구시죠라고 해서 8시 50분에 보내드렸어요. 원익PN이. 자, 이렇게 보면 전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초전도체 나름의 긍정 이슈가 등장했다 해서 오후 2시 20분에 했죠. 반등의 무게를 두시죠. 그쵸? 그리고 전략 장중 문자 드립니다. 급등 중입니다. 신성 델타 파워로직스. 이렇게 보내드렸죠. 전날. 그쵸? 그 종목들 한번 볼까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LK99 초전도체 재료 못 구해서 지지부진. 이게 호재라는 거예요? 이야기 들으면 호재가 아닌데요 라고 하실까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자, 이거죠. 전날 제가 스팟으로 올려드렸죠. 근데 상한가 같죠.
그리고 다음날 9% 떠서 시작을 해버리죠. 근데 전날 수익권에서 가지고 가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다? 우리는 단기 거래잖아요. 그쵸? 그러면 금요일 날 단기 거래를 할 때 위에서 떠서 시작하는 종목을 거래해야 되나요? 아니죠. 근데 다만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진 게 없었죠. 근데 원익 피해는 어땠어요? 이렇게 저점에 와 있죠. 오르지 못한 주가. 그러다 보니 개인 반대 매매가 이틀, 그러니까 오늘 샀으면 내일 모레까지 이게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빠져요. 120%, 140%. 그쵸? 자, 그리고 미수라는 것도 있죠. 사서 다다음 날까지 갚아야 되는. 그게 이틀에 걸려 있어서 이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제가 체크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오전에 이 종목만 떠서 시작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8시 50분에 8,590원에 매수라고 했고, 그리고 1,500원에 매도하자는 건 이겁니다. 매물대를 뚫을지 안 뚫을지는 모르겠다. 왜? 이 정도의 반등이면 꽤 큰 거니 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 나머지만 가져갔는데 나머지는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아, 제가 목이 안 좋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아시죠? 힘내라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요 부분을 뚫어버렸으니 매물대를 뚫어버리면 나머지 부분은 갈 수 있다라는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단기 거래는 이런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밖에 없어요. 이유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날 예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초전도체 테마도 2시 20분 이후에 이슈가 나왔을 때 보내드렸던 거고, 다음날 그 테마가 유지될 거다라고 봤을 때 이 종목을 선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반은 상한가. 그렇죠? 근데 다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23% 정도의 최소 수익률, 많게는 26%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팔았죠. 이게 바로 단기 거래인데, 단기 거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본인들이 삼부토건을 들고 있다고 한다 한들 기본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냐면 이 종목 하나만 보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우크라이나 테마다라고 해서 쫓아가는 그림. 그건 뭐냐면 종목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단기 거래를 할 때 제가 자산운용사 20년 있었다고 했죠. 그때 당시에 우리도 이제 섹터 거래를 해요. 이걸 섹터라고 하는데, 자, 단기 거래죠. 사자, 호랑이, 여우가 있어요. 그쵸?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제롬 파월의 말에 따라서 금리 인상 인하, 그리고 뭐 북한이란 이슈, 이런 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니죠. 다만 그게 반영이 됐을 때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장을 흔들긴 하겠지만 그 당일에 대한 테마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테마가 이런 제롬 파월의 말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런 위험을 당일만큼은 막아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일에 우크라이나 테마다라고 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보질 않고 어떻게 본다? 3부토건 하나만 모아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쵸? 자,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만일에 어떤 사람은 이 안에서 이 종목을 거래하더라도 많은 수익을 내고 적은 수익을 내는 거의 차이인데, 중요한 건 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회담이 일어나고 좋은 소식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움직임은 어디에 쏠려 있는지 아세요? 때로는 토건, 그쵸? 때로는 공작기계, 때로는 뭐죠? 댐, 때로는 뭐죠? 5G, 때로는 뭐죠? 충전소, 때로는 뭐죠? 이렇게 해서 색깔을 달리하는데, 우크라이나 말 하나만 보고 들어갔다고 하면 낭패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단기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010-8706 6227-8706으로 단기라고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8시 50분에 종목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보내드렸던 텔레그램 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삼부 토건에 대한 실시간 자료들도 여기 올려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전도체 최근에 핫하고 있는 것들도 실시간으로 제가 여기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있었던 부분 중에 뭐가 있을까요? 마녀공장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목요일 테마였어요. 이제 목요일 날 나왔던 이슈가 뭐예요? 금할령. 그죠? 중국에서 풀어준다. 그래서 화장품과 면세점이 움직였죠. 화장품이 가장 핫했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수익 내신 거예요.
저한테 이제 문자로 보내주신 거 올려드리는 건데 500만 원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100만 원 투자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34만 원 수익 냈다라고 하고 이런 분들이 3년 동안 수익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대요. 결론적으로. 근데 처음 내봤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뿌듯합니다. 자, 라파스 비만 치료제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린 거고 자, 대단하신 분도 많아요. 20억 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100만 원 가지고 하시는 분 자, 이렇게 그쵸? 1억 2천만 원 수익 내신 분도 있고 16%. 자, 그리고 펩트론 아까 보내드렸죠? 이렇게. 근데 다만 근거를 보내드렸다는 겁니다. 펩트론 비만 치료 당로제. 요걸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거고. 자, 펩트론도 한번 봐볼까요? 많이 올랐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쵸? 수익 많이 내셨을 거예요. 이유와 근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 부분에서 마녀공장이라고 한 거, 요런 종목들도 제가 화장품 관련주를 올려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죠. 금알령이란 큰 테마를 봤기 때문에.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자, 마녀공장도 이날 올랐고, 그쵸? 목요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화장품 올랐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빠진 화장품주도 있다는 거. 그게 뭐예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주가가 바닥이었죠. 자, 근데 요거는 빠져요. 뭐가 빠질까? 코스메카 코리아. 이게 왜 빠질까라고 한다면 그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서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유는 얘는 미국 쪽 관련 색조 화장품이에요. 케이팝, 블랙핑크. 그쵸? 근데 다른 애들은 얘네들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었지만 다 밑으로 왔었죠. 왜일까요? 중국과 이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왔다라고 해서 화장품주를 이런 걸 사버리게 되면 대략 10%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세부적인 화장품 안에서도 섹터가 나눠져 있고 바이오도 항암 나와 있고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테마 똑같습니다. 그 안에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봐라. 왜 쟤는 오르는데 내 건 안 올라? 아, 오늘 손실이야.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3부라고 해서 텔레. 제가 아침이라서 조금 이렇게 앞뒤가 없네요. 자, 아시죠? 이제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든 거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아시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 그 어차피 주식은요 게임이 아니에요. 변동성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3부 토건 추가 자료도 이렇게 전략을 좀 짜놨으니까요. 반드시 받아가시고 그리고 증권사 최대 매집주를 제가 이렇게 운명을 이렇게 적었는데 1년 동안 증권사에서 매집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면 최근 제가 찾게 냈는데 이 종목은요 한 달 안에 2배, 3배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얘네들이 산 이유의 근거를 봤더니 분명 시장과 현재의 핫한 업종과 맞아 떨어져 있더라고요. 자, 이게 금요일 날 13% 올랐다가 1%에 끝났어요. 매집 끝나고 급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신호를 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증권사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요 종목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오늘 다뤘던 주제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3부토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요. 3부토건은 오래된 회사고 업력은 좋다. 다만 중간중간의 과정에 어떤 이낙연 씨 동생이 대표로 있었다. 그리고 뭐가 있었죠? 지금은 또 뭐 김건희 여사다라고 이렇게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적은 매출은 발생되나 영업이익이 적자다. 이게 단점이고 최근에 영업정지 사항 그리고 뭐 크레인 사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긴 해요. 근데 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DYD라고 하는 업체가 얘네 16%의 최대 주주였는데 10%. 그렇죠? 추가적인 지분의 변동성이 나와요. 아시죠? 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이유가 하나죠. 얘를 끌어올렸던 최근의 주체는 누구죠? 그 사실 잘 가다가도 요 지분 매각일 때문에 이렇게 빠지죠. 급락이 나오죠. 급락 피해 가셔야 돼요.
왜? 이날 변동성만 해도 얼마? 6% 오르다가 그쵸? 쭉쭉. 이런 거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에 대한 부분이 딱 정지될 날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조정에는 반드시 사서 다시 또 나올 때까지 끌고 가시면 되죠.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반드시 이 자료 받아가신 다음에 요 부분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이 부분도 일정 부분에 뭐랄까요? 영속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뭐랄까? 작전의 성격이 없지 않아 있다. 그건 인정하시죠? 예. 왜? 작전주는 항상 재료를 가지고 인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작전주, 세력주는 그에 맞게끔 거래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가정 불화나 직장의 불화를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저와 같이 이렇게 텔레그램 방 공유하고 이러신 분들 대부분 문자를 보게 되면 그동안 가정 불화가 있었고 직장 내 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식이라는 게 하나의 내 인생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요. 나를 지배해 버릴 수가 있어요. 자그마한 노이즈에도 화를 낼 수 있고. 자, 그러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는 뭐다? 나의 추가적인 그쵸? 여유를 생기게끔 하거나 또는 뭐 재미로 하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 재미를 느끼는 과정을 가져야지 여기에 내 인생을 예, 들어가게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수익이 낮더라도 그 부분에 가정 불화나 이런 부분들은 수익률에서 빼야 됩니다. 아시죠? 주식 투자는 과장도 중요해요. 제가 과거에 경제 유튜브를 했었죠.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좀 쉬다가 최근에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 100만 명 구독자 됐을 때 사실 한 달에 20만 명씩 늘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간다 기업 분석 공시 내용 이런 것보다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를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질 것이니 일정을 기록하고 그들 세력이면 세력의 머리 위에서 놀게끔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쵸? 과거에 제가 스타펀드 매니저 될 때도요. 코로나 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빠진다 해서 좋다라는 보고서가 나올 때 시장에서 저는 딱 말했죠. 여러분들 코로나라는 걸 경험해 본 적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통 기업의 가치를 붕괴시킬 수 있는 요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쇼크가 왔을 때입니다.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그쵸?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질병입니다. 더 밑으로 보시죠. 라고 했는데, 그쵸? 1700포인트에서 그냥 더 깨져버렸죠. 모두가 사야 된다고 했지만,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거래했던 게 코로나, 뭐 테마주. 이건 나쁘게 말하면 그렇지만요. 그 당시에 제약바이오, 그죠?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7개월의 테마였으니 당연히 이 부분에서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안 되죠. 다만 할 땐 해야 돼요. 왜?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상관없이 쥐를 잘 잡으면 되는 것이고 주식 시장이라는 건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사람이 움직임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 아시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사람들이 의견이 팔자로 가버리게 되면 팔게 되는 거고 주가는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하시면 모든 주식시장의 함수가 풀리실 겁니다.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의 게임의 룰을 인식을 하고 제가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왜? 변동성 거래를 하시라는 말을 안 해요. 이유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사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5만 원대에서 1년 동안 놀았지만 바로 사야 된다고 했을 때가 언제였죠?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할 때. 그게 뭐죠? D램 생산을 줄일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5만 원에 있던 1년 동안의 주가가 7만 4천 원까지 가는데 정확히 열흘도 안 걸렸죠. 삼성전자는 모두가 알잖아요.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근데 사야 될 타이밍은 언제다? 예, 그런 이슈를 보면서 가야 되는 거고 요 지금 삼성토건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다? 예, 세력주 및 일부 기간 동안의 작전주다. 완전 작전주는 아니에요. 자,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 대응하셔서 이 종목도 수익을 내면서 나올 수 있어요. 왜? 얼마까지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동성. 그러면 내가 여기 5,000원, 4,000원까지만 가더라도 설령 나는 7, 8,0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거래. 이 변동성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료 받아가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3부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정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단기 거래, 그리고 텔레그램방, 증권사 매집주가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부 토건 자료. 자, 여러분들 이거 좀 당부드리는데 3부 토건 자료가 가장 중요하죠. 본인이 보유하실 분들은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셔도 되는데 문자로 단기 거래와 텔레그램 증권사 매집주는 반드시 지인분한테 대신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이유는 통신사에서 여러분들이 만일 저한테 단기 텔레 증권사 매집 3부 이렇게 해서 문자를 따로따로라도 보내면 제가 기계로 이렇게 대량 문자를 발송하거든요. 원하시는 자료마다. 근데 한 분한테 이렇게 링크 주소부터 해서 쭉 보내게 되면 통신사에서 스팸으로 인식해서 되돌아와 버리거나 도달 안 합니다. 아시죠? 지인분들 세 분한테 단기 주식 타짜 저한테요.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단기 그리고 텔레 그리고 증권사 매집 이라고 문자 한 번씩만 보내주시라고 하면 제가 이 텔레그램 링크 주소 이런 것들 다 보내드릴게요. 아시죠? 어차피 단기 거래는 텔레그램 들어오면서 일맥상통합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 좀 날씨가 조금 풀렸네요. 그래도 더위 조심하시고 주식 투자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 종목, 이 종목만큼은 그렇게 해야 된다. 아시죠? 변동성을 감안을 했을 때 그때 바로 나는 리스크를 최하로 줄일 수 있다. 종목의 특성을 이해된다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시죠? 감사합니다.